오늘 6월 13일 이 물고기가 가루파하고 석반어라고 이름을 불린대요. 우리 꼬무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고동색 계열과 이렇게 점박이 무늬처럼 되어 있는 물고기를 그리는 거고, 이쪽은 이제 등푸른 순선 고등어하고 이런 병어 색감 비슷한 거긴 한데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위에 있는 사진이 노란색부터 뭐 고동빛, 베이지색 여러 가지가 섞였잖아요. 근데 저 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더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도 상상을 하면 저한테는 보랏빛도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지 않아도 그 보여지는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색감들을 조금 더 폭넓게 본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지금 노란색으로 먼저 할 것 같지만 이래도 된다. 항상 이래도 된다예요.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때 보면, 그리고 분놀림이 빨랐다, 천천히 했다, 여기서는 막 번져 가면서 막 섞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똑똑똑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림보다 좀 섞이면서 오묘한 색깔들이 번짐으로 인해서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정확하게 깔끔하게 그리는 거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지금은 이제 제가 화려하면서도 번짐을 조금 이용해 가지고 그리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실제로도 지느러미 보면 막 연결이 되면서 모양이 나오지, 여기서부터 지느러미, 여기서부터 몸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몸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수채화의 강점이 그런 거가 또 좋거든요. 물을 가지고 흐르게끔 수동성, 여기도 보면 이렇게 번짐이 되어 있고, 줄무늬가 강하지만 줄무늬 이면에 조금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 밝은 톤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말려가면서 어두운 부분을 그 위에다가 물감량을 조금 더 해서 하는 방법들.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 색감을 넣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색깔을 잘 쓰려고 하는데 겉에 보이는 색을 쓰게 돼요. 그러면 그림이 깊이감이나 색채가 조금 더 풍부함에서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기본적으로 색상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이제 붓 갈라졌잖아요. 제가 꼭 모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떤 물체든지 눈이 달려 있는 거는 꼭 눈을 살려주셔야 돼요. 동물이나 인형이나 사람이나 그런 눈이 달려 있으면 눈이 포인트라고 하시면 돼요. 눈 감은 표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시선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그 살아있는 생명체 표현에서는 눈이 중요해요. 지금 물을 많이 적셔놨기 때문에 조금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물고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촉촉하잖아요. 건조된 거 그리면 탁탁탁 나무까지 그리듯이 건조한 느낌으로 질감 표현을 할 테고, 얘는 통통하고 적셔 있고 물기, 그 비늘 같은 거죠. 뭐 뱀 같은 느낌처럼 비늘에 효과를 주려면 물기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처음에 많이 넣었고, 그 상태에서 줄무늬를 넣던 모양을 잡아주던 할 때 이렇게 일부러 조금 남겨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신선도라는 표현도 될 것이고, 시선을 조금 더 강조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번짐. 우리가 종이를 좋은 거 쓰면서 번짐을 쓰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번짐은 또 겁내야 하거든요. 네, 겁내지 마시고 자꾸 이것도 보세요. 지금 밝은 거 하고 나서 진한 거랬는데 팍 번지잖아요. 지금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했으면 팍 번져버리고, 지금 살짝 말라가는 게 이제 제가 감각적으로 시간 계산을 하는 건데, 자 30초 지났으니까 1분 지났으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 온도에 따라 바깥에서 했으면 또 금방 마르고, 그게 이제 경험에 따라서 어우러지는 그 시간이나 말려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 왜 안 돼, 이거 할 시간에 그림 한 장 그리기,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인데, 즐거운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그림으로, 안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서 그 그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거 그리고 싶은데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여기에서 밝은 걸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해야 되는 게 가능한 거죠. 이따 말라버리면 번짐이 안 되니까 지금 번짐으로 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점박이 무늬도 됐는데 자세히 보면은 노랑 색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잖아요. 노랑색이 젖어 있는 상태라서 더 흐려져요. 그러면은 이따 마를 때 흐려지니까 조금 더 강조해야 되겠다 하면 물감을 조금 더 찍은 상태로 하고, 이 안에서도 변화가 있으면 좋고, 눈은 제가 표현을 또렷하게 하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눈은 묘사를 조금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저희 강점이 이제 밝게 빼내는 물 빠짐 그런 효과를 쓰잖아요. 그게 같이 그리면서 병행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얀 부분은 남겼던 부분은 얘를 튀어나오게 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거 확 번지는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에서 남기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하면서 끝까지 남기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하시면서 메꿔줄 때는 메꿔주기. 자, 여기 지느러미 보세요. 아까 전에 몸하고 붙어있는 지느러미 먼저 했는데 번짐을 하다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할 건데 붓이 끝에 갈라져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왼쪽에서 가냐 오른쪽에서 오느냐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너무 그림에만 집중하면 내가 하는 습관대로만 있거든요. 이게 지느러미가 바깥쪽이 갈라지니까 먼저 넣어주고, 그럼 여기가 젖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응용을 해서 중간까지만 딱 가면 얘가 번짐이 끝에 하고 이어지고, 실제 지느러미의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 그 다음에 여기 몸통하고 지느러미하고 붙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배가 열이잖아요. 우리가 배는 등하고 다르죠, 살도. 그 물고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얘는 여들여들한데 얘에서는 조금 강하니까 여기서는 몸하고 조금 분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다르게. 자, 지금 말려가면서 여기가 또 지금 촉촉하게 볼록은 튀어있기 때문에 말려가는 중이라는 거거든요. 이때 다시 번짐도 이용하고, 줄무늬를 조금 더 또렷하게 하고 싶으면 한 번씩 더 해도 좋고, 그러면 줄무늬가 아까 한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모양이 조금 더 다르게, 어떤 거는 또렷할 수도 있고 적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얼굴도 앞쪽이 더 튀어나온 부분이라서 강조하고 또 묘사되고 이래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한 번 했지만 그 다음에 터치할 때는 또 물감량을 진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얼룩이 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풀어서 부드럽게 이어주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조금 밝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둡게 묘사하는 거는 다 가능하죠. 너무 진하게 하면은 닦아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 할 때는 조심조심 하기도 하겠지만 물량도 조금 더 많이 하시고, 나중에 물량이 적어지고 묘사할 때 그 위에다 추가할 수 있는 색감 정도로, 갑자기 하면 모든 게 어색해지니까. 배 저기 이 지느러미가 하나 있잖아요. 배도 있었네 하고서 자세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있는 척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세하다 해도 등하고 무늬하고 지느러미 가까운 거를 강조하려면 막 그 어느 완전 부분, 이제 조금 시선에선 벗어나지만 안 하면 안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은 슬쩍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아까 했는데 조금 분리가 조금 덜 됐고 더 하고 싶다면 이제 조금씩만 색 차이만 주면 되고, 막상 말렸는데 색깔이 또 흐려졌어요. 그럼 추가해서 어울리는 색깔 거기에서 조금 이거를 다 이거 잘해야지 해갖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느낌만 내면 돼요. 우리가 정밀 묘사를 해야 되겠다, 똑같이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런 물고기를, 가루파라는 물고기를 수채화로 한번 해보고 이 오묘한 색감들을 다양하게 써보면서 물맛도 내보고 묘사력도 좋아지고 물고기라는 걸 한번 그려본다 하면 이제 그걸로도 공부가 다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 뭐 연결돼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할 수도 있고, 바구니에 쌓여져 있는 거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확장이 되는 거죠. 하나로만 하다가. 이 하나 안에서도 작지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색감들이나 이 그림에 필요한 요소들이나, 그리고 갈라지게 붓을 꼭 다 이쁘게 오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자꾸 적용해보고. 우리 풍경 그릴 때, 풀 그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풀 그릴 때는 갈라지는 거 그렇게 하랬지 하고 또 물고기 그릴 때는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소재가 달라지면 또 새로운 거 배우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림은 다 똑같아요. 이 모양과 형태들이 달라질 뿐이에요. 근데 그 새롭다는 것 때문에 신선할 수도 있는 거고 겁이 더 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저 사진상에는 눈동자에 하이라이트가 없는데 하이라이트를 일부러 이럴 때 좀 남겨주고 이 조그마한 눈동자에서도 색 변화를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초롱초롱해 보이게. 모든 게 그림들이 초롱초롱하고 뚜렷한 게 좋아 보이지 막 맹해 보이는 것보다 흐릿한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눈은 포인트 되는 게 좋다고 했기 때문에 살려주게끔. 그래서 나온 말이 화룡점정. 맞아요. 눈이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하세요 하는데 마무리가 금방 끝나는 것보다 대부분이 마무리가 오래 걸려요. 근데 그림이 늘수록 마무리 단계가 더 오래 걸려요. 왜냐면 할 게 생기거든. 처음에는 딱 금방 끝나고 다 했어요가 더 나와요. 근데 다 한 것 같은데 계속 걸리네. 그러면 본인이 내가 그림이 늘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뭔가 더 부족한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늘어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저도 살면서 계속 신기한 게 그거예요. 내 눈은 똑같이 두 개인데 왜 자꾸 더 막 좋아지는 거고 느껴가는 게 다른 거고 똑같은 눈인데 전에 봤던 거하고 달리 보이고 이제 보는 게 많이 좋아지고 내가 그림이 늘면 다른 사람 그림 보는 것도 다르고. 이게 이제 수채화를 표현으로서 이제 번짐도 있고 묘사력도 있고 이게 들어간 거고 여기에서 더 풀어지는 방법, 더 번짐으로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더 그냥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해서 무늬도 더 자세하게 하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 뭐 이게 물체에 따라 어디에 있는지 그 배치에 따라 또 다른 방법. 이게 만약에 세 개가 겹쳐 있으면 얘는 살리고 밑에 있는 건 흐리게 되고 뭐 그 조건들은 상황은 달라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냥 물고기의 저 색깔이 오묘한 것들을 한번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영상으로 해서 제가 넣어드릴게요. 네.